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투데이 잡스 시즌2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포스코 에너지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꼭 필요한 순간에 멈췄어라고 하셨죠. 저희가 바로 자소서 2번 항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목이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실패한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1,500자네요. 항상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꼭 물어봅니다. 네.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실패한 경험, 가장 힘들었던 경험 많이 물어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기업에서는요, 요즘 신입사원들 뽑아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잘 배워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음. 근데 일을 시켜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하.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답이 있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을 제대로 빨리 가도록 교수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서 실패한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답이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제목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대부분 좌절합니다. 그래서 미리 실패와 좌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 와서 이런 일을 맡겼을 때 해내요. 어렵지만 난 좌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나 겪어봤거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잘 교육받았던 네. 친구들은 뽑아놓으면 기업에 와서 첫 좌절을 겪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음. 이탈해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실패했고, 그리고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게을러서 실패한 건 물론 안 좋죠. 그런데 스스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리다가 실패한 것, 네. 이런 것들은 괜찮아. 어.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묻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번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도전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도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나의 도전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이 도전 목표가 스스로 세운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운 과제를 나에게 부여한 것, 이런 것들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 특히 남학생들, 이거 듣고 있는 남학생들,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듣죠. 그거 해냈죠. 예. 도전적인 것 같죠. 점수 못 받습니다. 어허.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부여한 것, 이것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높은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높은이 아니라 높은 목표여야 됩니다. 높은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네. 확률도 높겠죠. 어. 그래서 결과에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항목은요, 내가 실패한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적정한 높이의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한 사례보다는 높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악착같이 매달리다가 그런데 최종 실패했어. 이게 점수 받기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높은 목표를 세웠다. 내 스스로도 높은 목표였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이 야, 그게 되겠어? 그거 쉽지 않은데?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높은 목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높은 목표가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자칫 객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예. 높은 목표여야 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실패, 성공 상관없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바득바득 근성을 가지고 악착같이 매달렸던 그런 경험 사례를, 이야기를 써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재상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실천 부분하고 조금 그렇죠. 통하는 부분이네요. 어우, 네. 대단한데요? 주인이 똑똑한데요? 네. 머리숱만 많은 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에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과 경력직의 문항이 각각 다른데요. 먼저 신입은 직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갖추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과 경험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과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걸 왜 물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럼 직무 역량,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는 아마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거는 회사에서 이 기업, 이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평가 항목으로 놓고 평가위원은 3번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의 채용 홈페이지 가시면 포스코 잡스 안에 직무 소개 안에 에너지 안에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는 거야.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 키워드가 나의 경험 또는 지식과 이렇게 연결돼.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창의적인 사람이거든. 만약에 직무 역량에서 도전이 있다라고 하면 나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도전적인 경험을 했거든. 도전의 점수 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기업에서 정의한 그 직무 역량을 갖다 쓰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저희 지금 3번째 항목까지 살펴봤고 4번째 항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4번째 항목이 자신의 생활 신조, 신념, 가치관과 이 평소 심신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을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심신 활동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예. 아니면 아침마다 명상을 합니다. 예. 이런 느낌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문제죠. 일반 네. 기업에서 이런 거 묻는 데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면접용이다. 자소서 4번 가지고 평가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면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면접에서 받을 만한 질문거리가 많이 미끼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대답을 여기서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원 면접에 또는 그 1차 면접에서 많이 질문 받을 것, 이걸로 고려해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가치관을 얘기할 때, 신념 가치관을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말고 인재상 우리 배웠잖아요. 예. 인재상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가능한 얘기해주면 면접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또 평가 항목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가능한 나의 가치관은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심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질문이 2개가 섞여 있습니다. 심신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 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 이거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 실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세요. 네. 거짓말로 그 좋은 얘기 네. 했다가는 나중에 얼마나 하셨어요?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때 요가를 하는데 요가에서 어떤 자세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뭐지? 이런 순간 얘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 일을 하세요. 이거 요가 한다고 마이너스 주고 무슨 과격한 운동한다고 헬스한다고 플러스 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네. 면접용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어떤 봉사를 해오면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좋죠. 이 기업, 여기서 계속 말하는 기업 시민, 뭐 이거에 예.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졌냐?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나의 마음도 건강해졌어.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또 좋겠죠. 예. 자, 이렇게 자소서 항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포스코 에너지 인적성 검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PAT라고 하고요. 포스코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 그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적성 검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적성 검사 구성은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이런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요. 일단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언어 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스킬 어느 정도 되느냐,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논리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데요. 상세한 그 형태별 유형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단어와 그 단어 관계 그리고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되는 언어, 어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네. 동의어, 반의어, 언어 유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어법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어, 맞춤법, 표기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 논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문장하고 문장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접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관용구. 관용구라고 하면 우리 한자어, 고사성어 아니면 속담 이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 추리가 있습니다. 문장이 쭉 있고요.
그것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특별히 사실은 따로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평상시에 올바른 언어를 지금부터라도 쓰십시오. 좀 재미가 네. 없더라도 가정에 가서도 부모님께 친구와 만났을 때도 예. 네. 예, 바른 언어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네. 되지, 이거 단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신문 많이 읽고 신문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써보고 그러면 이 문제는 대비하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네. 요즘 어린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수가 예, 제일 책도 많이 읽고 다음부터는 욕 좀 먹으세요. 우리 카톡 칠 때도 예. 정통 아. 비문 쓰지 말고 정통 네네. 문장으로 쓰세요. 네. 예, 친구한테 잠시 왕따를 당하더라도 네네. 정통 언어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띄어쓰기 다 챙기고 예. 네. 바른말 고운말 쓰는 거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어 영역 다음이 수리 영역인데 예. 이 수리 영역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다행히 어렵진 네. 않아요. 이게 이제 수리 영역은 수리 기초 테스트, 수리 응용, 물리화학 응용형 문제, 수열 문자 추리, 뭐 통계 추리 이런 류의 문제가 나는데요. 네. 수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안 가요. 중학교 교과서 정도, 수학 교과서 정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리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산수, 계산식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수학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간단한 방정식을 세울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리화학이나 수열 뭐 이런 것들도 이거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문제 여러 개를 풀어보면 감이 잡힐 정도면 네.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감 잡기 위해서 네. 뭔가 기출문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혹시 화면에 보일 수 있으면 네, 보이고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표가 주어지고 네. 평균 운동일수, 하루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이틀 운동하는 사람 몇 명, 3일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예. 중간에 하나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조사한 사람은 몇 명이다. 그러니까 총 조사한 사람은 45명이야. 그런데 앞에 운동 안 하는 사람, 1일 운동하는 사람 뭐 이렇게 주어지고 이 중에서 일주일 동안, 2일 동안 운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문제가 주어져요. 네.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나중에 지금 빨리 보기 힘들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단순한 산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45명이고 나머지 수를 더하면은 40명 나와요. 네. 그러니까 5명인 거죠. 이렇게 풀면 쉽죠. 예. 어렵지 않죠. 이 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럼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그렇죠. 예.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뭐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산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수학보다는. 근데 그 소문 혹시 들으셨나요? 저희 공간지각능력 일가견자가 제 옆에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예. 또 공간지가 왕이라고 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네. 이간 아나운서의 오만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 다 풀 수 그런 거 있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 지각 능력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간 지각 능력은 기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볼까? 이 IQ 테스트도 아니고 왜 할까? 기업에서는 창의력이라는 것을 평가 항목으로 많이 놓고 인재상으로 많이 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성검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적성검사에서도. 왜냐?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타임지에 실린 건데요. 예. 제가 원문으로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타임지에 실린 건데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창의력이 뛰어나더라라는 연관관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의력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해. 그러면 창의력을 직접 묻는 것보다는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볼까라고 네. 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태 지각 테스트라는 거하고 공간 파악 문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시된 문자나 문자의 순서나 형태들을 비교해 가지고 서로 다른 곳을 찾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런 거라든가 예. 막 회전을 시켜. 그래서 같은 모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들도 있고요. 공간 파악 문제에서 블럭, 뭐 회전체 이런 것들을 보고 막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예. 그래서 같은 거,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샘플 문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한번 예시 문제를 보시죠.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보면 오. 위에 있는 것
아래 보기 중 아래 입체 도형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제시된 도형 있죠. 네. 그거와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속도가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예. 머릿속에서 회전을 이제 가상으로 그렇죠. 회전을 하는 거죠. 하는 나만의 이미지화를 시키는 그 네.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강은 아나운서 아직까지 답 안 나왔으면 네, 탈락입니다. 말씀해 아니 나왔어요. 안 나온 걸로 아니, 한번 저 넘어가겠습니다. 예, 빨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안 나온 겁니다. 3번, 3번. 예, 다음은 도식 유형.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식 유형은 도식 테스트, 도형 추리, 그리고 도형 분할 이런 네. 유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규칙을 주어져요. 규칙을 주어주고 만약에 박스 A 하면은 네. 요거는 색깔을 바꾸는 거다. A가 나오면은 앞으로 색깔을 바꾸는 거야. B가 나오면 상하를 바꾸는 거야. 대칭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림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A라는 박스가 나와. 그러면 뭐냐? 도형 색깔을 바꾸세요. 예. 속에 안 칠해져 있으면 바꾸는 거죠. 색칠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B가 나왔으면 상하를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겠느냐 예.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아.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시간 네.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도형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상식 유형인데요. 상식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예, 상식은요. 최근 이슈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슈 중심으로 경제, 경영, 그리고 사회, 문화, 시사, 상식, 정치 분야에는 안 나옵니다. 민감한 부분은 안 나오고 어쨌든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가져가야죠.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뭐 어떻게 따로 하라고 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공부하십시오. 자주 보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인성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인성검사가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일관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의도해서 일관성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창의적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뭔가 고객 지향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지 일관되게 찍어야지 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 그렇게 속지 않거든요. 기업이 만만치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성검사를 그런 것들을 다 걸러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진짜 네. 생각 이게 문제가 50분 동안 400문항을 풀어야 돼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그 즉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일관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우리 멀티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나는 어떨 때 보면은 외향적인데 어떨 때 그쵸. 보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찍을 때도 어떨 때는 외향적으로 찍었다가 어떨 때는 내성적으로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거든. 네. 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양성은 있지만 소극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이야? 그러면 나 그냥 적극적이야. 이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네. 인성검사를 보면은 일관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인적성 검사 전형까지 봤고요. 이번에 면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 면접인데 포스코에너지 면접 전형 확정이 되었나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확정되지 않은 지난 시즌에 보통 네. 어떻게 봤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제가 지금 코칭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보면 바로 면접 직전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급히 면접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즌과 다르게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일단 어떻게들 진행을 했었는지 지난 시즌 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감을 잡기 위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을 네. 다 설명을 드리고 네. 실제 면접 안내를 받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네. 그중에서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다 알아보도록 네. 합시다. 네. 자,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AI. 면접하고 있잖아요. 이제 AI 면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I 면접은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면접 방식은 시간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요. 면접 진행은 얼굴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 AI가 저의 얼굴에서 한 60여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표정 이런 거를 알아내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진짜 예. 얘기하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도 음성의 빠르기 아니면 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실성 있게 말하고 있는가, 감정 상태가 어떤가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굴을 먼저 등록을 해요. 얼굴을 등록하고 연습 질문을 주고 연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주고 본 면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면접 시작하면 질문이 주어지는데 아주 기초적인 면접 질문이 주어져요. 보통 뭐냐면 보통 5개 정도가 주어지는데요. 일반적인 거. 자기소개해 보세요. 네. 지원 동기가 뭡니까? 그리고 장단점이 뭡니까? 향후 포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네.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화면에서 이제 시간이 쭉쭉쭉쭉 가는데 그 시간 안에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10초 드리고 답변은 2분 동안 드릴 겁니다. 답변 시간은. 그리고 나서 다 2분 지나면 자동으로 딱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이 사람을 점수를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그 녹화된 화면을 보고 뒤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아. 그걸 되돌려 보면서.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의 AI 면접할 때 그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에서 네. 만든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예. 보통 85% 이상 마이다스 IT 거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자체 개발했어요. 자체 개발 오.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마이다스 IT에서 하는 AI 면접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스코 AI 면접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이다스 IT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마이다스 IT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류의 게임이 있잖아요. 게임. 그것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런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면접 준비할 때는 별달리 준비할 건 없습니다. 내용 준비는 기본 여러분들이 다른 면접 준비하듯이 그대로 준비하시면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향후 포부, 장단점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상황 가정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늦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도 늦어. 어떻게 친구한테 얘기하겠느냐. 이런 류의 질문이 하나 정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1차 면접인 직무 역량 평가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ST1, ST2 뭐 이런 AP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ST1 그러니까 스페셜티 테스트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사팀이 하는 거예요. 인사팀이 들어와서 지원 동기와 회사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인사팀이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 면접이라고 해서 ST2 네. 그러니까 스페셜티 테스트 2 여기는 이제 현직의 팀장급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하는 직무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식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함께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분석 발표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AP라고 해서 Analysis and Presentation이라는 그런 면접이 있는데 문제를 주어져요.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개인 발표를 5분 동안 하는 그런 AP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면접이 있는데 네. 조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룹이 함께 모여서 6명, 7명이 모여서 하나의 과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기서는 협업을 잘하느냐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 하고요. 도서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예. 도서를 인적성 검사 때 나눠주고 이것을 읽고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이 1차 면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요. 제가 포스코와 관련된 방송을 또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예. 네. 사실 포스코 면접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일요일 마감이어서 주로 이제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지원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ith, we do. 오호. 예. 어떤 뜻인가요? 예.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With, with 함께. 그리고 we do. 예.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표정이 그래요? 제가 반응이 조금 그 쉬웠는데요. 여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 제가 뭐 식민지 발음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with 하면은 함께라는 것은 포스코 그룹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 함께 잘할 수 있어요라는 것을
자소서한 면접에서 틈틈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함께 we do, 함께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합격이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잘한 것 같아요.